여러분들의 인생이 활짝 피어나기를 바라는 인생 피어스 이승환입니다. 행동경제학 5장인데 5장도 이제 마무리가 되네요. 5장의 정리 내용을, 정리 챕터를 보자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해야 할까? 다음과 같은 성향이 있다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들 몇 개나 해당될 것 같은가요? 한번 볼까요? 교섭이나 거래에 능하다고 생각한다. 특별한 조사 없이 금전적인 결단이나 투자처를 확 결정해버린다. 마땅한 이유도 없이 특정 브랜드에 강한 집착을 한다. 구입했을 때보다 싼 가격으로 주식을 팔고 싶지 않다. 스스로 가격을 측정하기보다 판매원이 붙인 가격에 그냥 믿고 의존해 버린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있다면 부자 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내가 잘한다, 뭐 능하다, 뭐 내가 그냥 확 결정해서 투자한다 이런 것들이 여기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이 확증 편향과 관계된 거죠. 확증 편향이라는 거 이젠 잘 아시겠지만 듣고 싶은 것에 귀를 기울이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게 확증 편향인데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을 할까요? 그냥 내가 원하는 쪽으로 내가 듣고 싶은 또는 보고 싶은 결과를 향해서 결론을 내버리는 거죠. 바꿔 말하면 원치 않는 정보는 딱 차단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이런 위험 요소 따위는 거들떠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의심해 보아야 되는 정보조차도 그건 내가 이런 정보를 알았다는 것이 나를 더 좋은 투자, 흔들리지 않는 투자, 그리고 앞으로 발생될 그런 위험을 뚫고 넘어갈 수 있는 호재다. 요것만 넘으면 난 대박 난다. 이런 식으로 어, 자가당착이라고 할까요? 스스로 옳다라고 자꾸 결정을 스스로 방어하고 스스로 변호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확증 편향이다라고 우리가 알았지만 이것을 알았다, 인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극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죠. 알아도 안 되는 것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확증 편향에 대해서는 꾸준히 우리가 공부하면서 자신의 투자 심리에 대한 그런 그 검토를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이 책에서 네 가지의 조언을 한번 더 정리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을 위한 자문단을 좀 넓혀보라. 재정적 결단에는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상담을 좀 받자는 거죠. 혼자 결정하다 보면 오류가 너무 많이 생기니까 어떤 확증 편향이 자신에게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좀 하자. 특히 남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을 이해할 수 있고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남의 관점을 이해하는 게 보다 수월하기 때문에 어쨌든 뭐 누구하고도 얘기를 하는 건 무조건 안 한 것보다 나은 것 같고요. 무조건이라고 좀 무조건이라는 표현은 좀 그럴까요? 어쨌든 이 제가 이 무조건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어떤 맹점이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표현을 썼습니다. 좌우당간 내 생각을 밖으로 꺼내어 놓고 상담할 수 있으면 스스로도 알아지는 게 있고 또 전문가와 그러한 과정을 겪는다면 더 유익한 것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자문단이 좀 넓어지면 좋겠다. 자, 그다음 의심스러울 때는 조사를 하자. 가지고 있는 정보 양이 적을수록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정보에 휩쓸리기 쉽죠. 그래서 정말 뭐 저도 이런 작업들 이제 피어슨 포트폴리오 주간 성과 보고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경제 뉴스를 접하게 돼요. 어느 경제 뉴스에서는 뭐 증시가 떨어진다는 호들갑도 있지만 또 경제적인 팩트 위주로 분석을 하시는 분들 내용을 차분히 보다 보면 견고한 팩트가 있기 때문에 옆에서 막 소란을 피우는 소문들에 휩쓸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공부하지 않다 보면 소문에 너무 흔들려서 안 사야 될 때 사고 안 팔아야 될 때 팔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결국 공부하고 조사해야 된다는 건 뭐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뭐 공부가 어렵다. 그러면 꼭 굳이 책 보고 하는 공부가 아닌 다른 식의 공부도 고려해 볼 수가 있을 텐데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좀 맡겨 놓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어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옷이나 의류, 액세서리, 그리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쇼핑을 한다, 구입을 한다 할 때 여러 가게나 여러 딜러들을 통해서 정보를 좀 많이 취득하죠. 그래서 이 가게 가보고 저 가게 가보고
이 딜러 만나보고 하면서 시장 상황이나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변동 추이, 그리고 어떤 것들이 성능이나 품질이 좋은지 이런 다양한 정보를 발품을 팔아서 취득을 하죠. 이 발품을 파는 과정 중에 우리가 이 걷는 과정에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게 되니까 그런 때는 실수를 좀 덜 하는 것 같은데, 이 투자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예측치이기도 하고 많은 숫자들이 간섭하는데 이런 것을 잘하기가 막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올바른 출발점을 잡을 수 있도록 수수료만 받는 자산운용 컨설턴트를 만나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차를 사거나 뭐 옷을 사거나 할 때 그 옷가게에서 우리가 물어본다면 당연히 우리 제품 좋아요, 이거 사세요라고 하겠죠. 하지만 제품을 팔지 않고 상담만 해주는 컨설턴트 같은 입장의 사람들을 만난다면, 우리가 이제 그 유튜브 같은 거 통해서 자동차 리뷰하는 분들 정보를 많이 보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돈을 그분들에게 내지는 않지만 그분들의 정보로 좋은 제품 선택에 큰 도움을 받게 되죠. 그래서 조사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언으로는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을 갖자는 겁니다.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우리가 정보에 대해서는 단기적 기억 성향이 앵커링과 연결되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오가 같이 공부하면서 예를 들어 이제 어느 매장에 들어가는데 매장 점원이 들어오는 손님에게 고객님, 이 제품 지금 막 할인하는 건데 막 할인하는 겁니다. 이거 사셔야 돼요. 이게 값이 다른 때보다 한 30% 쌉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고객은 매장을 막 돌아다니다가도 머릿속에 그 30% 할인이라는 게 딱 박힌 상태로 움직여요. 이런 단기 기억이 머릿속에 잡힌다는 거죠. 이게 앵커링과 연결된다는 거 우리가 저전 시간에 아마 같이 공부했던 것 같아요. 한편 또 우리가 그 굉장히 중요한 그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 S&P 500 인덱스가 우상향했다 이런 것들 알긴 하지만 주가가 급등했다 급락했다 이런 비현실적인 숫자가 뉴스에 나오면 또 그게 기억이 돼 버려요. 그래서 비현실적인 기대치를 내가 갖게 돼 버리면서 이 장기적 안목을 놓쳐버리는 그런 단기적 기억력을 발휘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S&P 500 같은 경우는 지난 15년, 20년간 한 2배 이상 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2배 이상 성장하려면은 거의 연평균 뭐 한 거의 10% 가까이 수익을 내는 건데, 이렇게 연 10%로 성장하는 자산은 굉장히 우량한 자산이 맞고요. 등락이 크지 않은 상태로 연 10%는 등락이 큰 뭐 30, 40 올라갔다가 뭐 30, 40 떨어지는 자산들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우량한 성과를 나타내 주거든요. 가져다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을 갖는 것만으로도 투자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조언인데요. 겸손해지랍니다. 뭐 저도 겸손해져야 되는데요. 사람들은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다고 판명이 딱 나도 나는 그거 아니다라고 변명거리를 굉장히 잘 만들어내요. 창의적이고 놀라운 능력들이 발현됩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이런 격언이 있대요. 고객은 주식이 오르면 좋은 주식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 주식이 내리면 나한테 이 주식 추천해 준 사람 실력이 없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누구 탓? 남 탓. 네. 사람들은 객관적인 패배 속에서도 그냥 찾아서 정신 승리를 해버리는 그런 탁월함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이런 자신감이 자기 성장에 중요하기도 하지만 과도한 자신감 때문에 뭐 손실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패배 또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누군가 나의 잘못된 투자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달게 받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씹어 삼켜 소화해서 체질을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 이거 참, 이거는 인격과도 관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면, 워렌 버핏, 뭐, 인격도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부자가 돼서 인격이 좋아진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인격이 좋아서 부자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그 행동경제학을 통해서 추측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연 10% 성장하는 자산은 매우 우량한 자산이 맞는 거다라고 했는데, 우리 S&P 500 인덱스, 요 빨간 그래프가 S&P 500 인덱스입니다. 지난 기간 동안에, 지난 10년간 연평균 16% 성장을 했죠. 굉장히 우수한 성과를 냈고요. 전기간 15년 정도에는 10% 성장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요 위에 파란색 그래프 피어슨 포트폴리오 역시 15년간 약 12.5%의 성과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굉장히 훌륭한 자산이기도 하고요. 저라면 피어슨 포트폴리오를 추천합니다. 피어슨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지난주 그 미국 증시를 좀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국 증시가 좀 어떻게 안 될 것, 흔들릴 것 아니냐라는 우려는 계속 있습니다만, 그래도 미국 증시는 견조한 흐름으로 금요일 반등하면서 연말에 산타랠리가 좀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은 남겨두었어요. 인플레이션은 미국 증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연준이 당초 9월 예정의 금리 인상을 5월까지로 좀 땡겨서 하지 않겠냐 이런 불안도 존재하는데요. 낮아진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 참여율이 낮은 것을 감안해 보면, 미국에서 그런 상황인 것을 감안해 보면 완화적 통화 정책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 참여율이 낮은 것 때문에 결국 고용이 되어야 경제가 살아난다. 그래서 돈은 당장 잠그지 않을 것이다. 역시 파월은 실질 기준으로 보자면 물가보다 이런 그 인플레이션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은 마이너스 상태. 그래서 임금 상승을 넘어서는 생산성에 있어 현재는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는 의견을 피력했죠. 당분간 그래서 급격한 통화 기축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증시는 견조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강합니다. 지난주 11월 5일 대비 다우존스는 0.63, S&P는 0.31, 나스닥은 0.69% 하락을 했습니다만, 피어슨 포트폴리오는 금액 가중 수익률 기준으로 18.86%, 이게 362일간 운영을 했었는데 18% 정도 성과를 냈으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환율의 영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피어슨 포트폴리오 11월 12일자 정리를 나눴고요. 다음 주에도 6장의 행동경제학의 6장 내용과 함께 피어슨 포트폴리오의 좋은 성과, 그리고 만 1년 넘은 이후에 연평균 수익률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한 주간도 추운 날씨에 건강 잃지 않으시도록 행복하게 잘 계시다가 인사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